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실TV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오늘하고 내일만 고생하면 또 즐거운 주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방송을 하고 저녁에 했었는데 못다한 말이 있어서 다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정말 충격적인 그 탄핵 이후로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은 또 어떤 뭐 그런 조배석 의원이라든가 함께 국회에서 무슨 여러 삼교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 기독교, 불교 나와서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뭐 선언도 막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혹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민주당의 그런 실체라든가 민주당의 힘을 알고 나서는 저건 그냥 선언적 의미일 수밖에 없겠다, 그냥 너무 억울하고 기분 화가 나고 해서 하소연일 뿐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힘들겠다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로 국민이 간절하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런 정도 차원에서 지금 그냥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가장 아쉬운 건 일을 시키려고 뽑아놨는데, 내 손으로 뽑아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거를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나왔다는 게, 그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왜 저렇게 할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사 생활 하다가도 우리가 면접을 보고 회사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도 여러 명을 먼저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도 다른 사람 면접 봐야 되니까 연락을 바로는 못 주고 일주일 후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저도 어느 정도 처음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맞는 거잖아요. 자기들도 저 좋은 사람 뽑아가지고 해야 회사 경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고르고 고른 거잖아요, 국민들이 직접. 그런 하루 휴가 받고, 나라에서도 그렇게 해서 휴가를 내줄 정도잖아요,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나라를 받았는데, 정말 이기적인 예를 들어서 진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은 여행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여행 안 가고 찍었거든요. 투표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내 손으로 찍은 사람이 그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 진짜 어느 정도 대통령이라 그러면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인데, 임명직도 아니고 선출직인데, 그 어느 정도 국민의 여론을 발휘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면에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다 지나서 일단 저는 뭐 어쨌든 뭐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워낙 그 힘이 강력하다 보니까 조직력이라든가 언론 뭐 이렇게 뭐 당 조직력부터 해서 민주당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느끼고 나서는 그런 이제 희망을 이제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뭐 다시 돌아올 수는 없으니까. 근데 다만 좀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중에 자르고 이런 것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너무 좀 기분이 나빠요. 뽑아놨으면 시켜먹고 충분히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계속 깽판 친 거잖아요. 처음부터 탄핵해야 된다 설마 했는데, 그게 진짜 그렇게 설마 사람 잡아버린 상태잖아요. 거기에 지금 계속 말린 거잖아요. 자꾸 잽을 던지니까 그거를 맞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게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계속 상대방의 부활을 돕고 가지고 자기에게 그 업보가 또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하여튼 이렇게 된 상태인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 판결 나버렸고. 제가 이제 그런 생각한 게, 대안책이 이제 무엇이냐, 이게 이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책이 무엇이냐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기하는 게 또 그거예요. 좌파든 우파든 참신하고, 그 다음에 뭐 개혁할 수 있고 혁신할 수 있고, 이런 얘기 좋은 말 다 해요. 그 누가 모릅니까?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게 갖다 되냐고요. 그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러면 참신하고 젊고 유능하고 이런 거 했을 때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뭐 젊은 거 하나 밀어붙이는 사람 중에 이준석이 있습니까? 이준석, 천하람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지금 김종인 꼰대 소리 듣잖아요. 늙은 김종인이라는 소리 듣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 뭐 무혐의로 난 건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근데 지금 뭐 성산납 의혹도 확실하게 규명이 안 됐잖아요.
그 이준석이 무서운 게 바로 그런 무혐의 어떻게 나오니까 소송을 걸어버리더라고요. 아, 그래 끝까지 그게 참 무섭더라 그 사람이. 자기가 어쨌든 대중 정치인이라 그러면 그래도 그런 거를 이게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국회의원의 자리도 같이 달았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수해야 되는데 바로 소송을 걸어가지고 아예 그런 엄격한 그런 통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아, 참 무서운 사람이더라고 이 사람이. 아, 그래서 소송이 겁나니까 자유롭게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 차원에서는 허위 보도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해서 아마 그 사람이 뭐 예전에 그 김영윤 소장이라고 있어요. 콜라티코 연구소, 예. 그 하버드대 그 학위 조작 같은 걸 이렇게 방송했던 그 사람하고 10억 내기만 했었잖아요. 그것도 아마 다 받아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눈 하나 찔러도 피가 한 방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준석입니다 지금. 예. 그 여러분 보십시오. 참신을 떠나서 일단 참신이라는 거는 눈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일단 뭐 생물학적으로 젊어 보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장경태, 이준석, 뭐 이런 용해인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혁신하고 개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그런 이상형입니까? 생물학적 나이만 젊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상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그럴 바엔 그래도 한 분야에 공부든 뭐든 많이 해가지고 기술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대단한 인생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뭘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인생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사회 초년생이 있었을 거고 거기 밑에 인턴부터 뭐 해서 이렇게 다 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 나이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알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단지 좋은 머리잖아요 머리. 예, 그거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거밖에 없는데 거기에 지금 사무직에 또 그런 좋은 자리에 앉아서 처음부터 그렇게 고생 안 하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서는 그거에 사회 봉사 이게 아니라 그냥 직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용해인씨 보시오. 용해인씨 아니 뭐 자기만 뭐 자녀 뭐 자식을 낳습니까? 그런데 엄연하게 구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놀이터가 아니잖아요. 직장이잖아요. 직장. 어느 누가 직장에 애를 데릴 거가 생각합니까? 일부러 다구리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나 애기 낳았어. 나 아들 낳았어. 이런 거 자랑하려고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얘기야. 어떤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야. 자격지심 진짜 쩌네. 저보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공무원이 됐으면 진짜 끔찍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말 듣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다른 건 모르는데 용해인씨 같은 사람한테 비교당하니까 좀 기분이 막 나쁘더라고요. 제가 흥분해서 그때 좀 죄송했습니다. 구독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정치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눈밖에 돌리고 있으면 민주당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대다수 국민들 너희들은 정치에 관심 갖지 마. 젊은 20대 30대들 관심 갖지 마. 내가 하는 게 진리야. 나랑 가장 친한 민주노총이 장악한 언론사가 장악해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정치가 너희들은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거기다 토를 달지 마. 내가 하는 게 진실이니까. 내가 한 정치를 언론사가 받아가지고 그대로 뉴스로 틀어주니까 너희들은 깊게 뭐 유튜브를 보거나 그런 데로 가지 마. 그냥 내가 한 걸 정리해주는 뉴스로만 듣고 있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취업 준비, 그 다음에 뭐 연애, 뭐 출산, 뭐 이런 것만 하고 있어. 결혼하고 이런 것만 신경 써. 그러니까 2대1로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언론이랑 민주당이 연합하고 민주노총하고 연합하고 나머지는 우파 애국시민들 이렇게 하는데 누가 싸우면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게 도저히 안되겠다. 도저히 뭐 그러니까 저도 속았어요. 저도 이준석에게 당한 거죠. 참신하고 참신하고 혁신하고 개혁할 수 있는 걸 속았는데 젊으니까 생각이 다를 줄 알았는데 젊은 꼰대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나이 어린 여의도 두시 청년들은 속지 말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번에도 약간 좀 속을 뻔했어요. 아,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윤 대통령이 가버린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누군가 또 참신한 인물이 나오진 못했잖아요. 뭐 그래서 뭐 장동혁 의원님이라도 나왔으면 해보겠는데 그 사람도 안 나오고 그냥 그만한 물에 그 밥이지 않습니까? 여기 10명 중에 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쩌든 후보군에서 올린 거는 홍준표, 김문수, 그 다음에 한동훈이었는데, 솔직한 마음은 한동훈이 마음에 조금 들긴 합니다. 워낙 제가 뭐 좋아했던 트래시 토크이 잘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긴 한데, 대다수의 진짜 찐 우파 애국 시민 여러분께서 워낙 이번에 당한 게 크다 보니까 아, 저 한동훈의 저런 인성을 못 믿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저도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 만약에 뭐 아니면 닭이라고 안 되면 한동훈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솔직한 심정은 있어요. 하지만 진짜 진성 우파이신 이제 김문수 장관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예. 김문수 장관으로 가야겠다. 그 홍준표는 너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도 싫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쨌든 이 새 후보군이 들은 것 같은데, 김문수 장관에서 계속 이렇게 알아보니까 너무 이제 그런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들이 너무 저희가 바랬던 삶이에요. 단지 아쉬운 건 연세가 좀 많으시다는 거?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도 제가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나이 먹는데 자꾸 나이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만 좀 힘들어 보이지 않으실까? 이런 것도 해봤어요. 에너지가 좀 약해 보이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근데 정말로 인간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제일 도덕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분이더라고요. 예. 만약에 이 정도의 도덕성에 이준석이 만약에 그 정도였으면 당연히 그쪽으로 몰았겠죠. 예.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김문수 장관이 돈 벌려고 했으면 서울대 경제학과에 그 당시에 73세 정도 되시는데 51년생이니까 그 당시에 그런 학벌의 능력이었으면 노동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이랬었으면 지금 더 모았겠죠. 근데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봉천동 24평 국민임대아파트에 예금 조금 돈이 없으세요. 사실 뭐 한 5억 밑이신 것 같아요. 그게 대한민국 평균 그냥 그 정도 재산이시거든요. 근데 이준석은 지금 10억이 넘을 거예요. 지금 그 젊은 나이하고 자기가 말한 그 젊은 나이에 뭐 코인이다 뭐 했는데, 물론 부자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아, 저게 청빈한 삶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없는 게 그렇다고 자랑도 아니지만,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런 모토가 이렇게 비리가 많고 정가 사범이랑 비교했을 때 가장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뭐 명예로도 이거 봤을 때도 가장 청렴한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라는 거, 저희도 그걸 인정하잖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뭐 73세가 요즘 뭐 73세는 뭐 젊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이에 치우치지 말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정치 목표 이런 걸 봐야지, 생물학적 나이 속으면 이준석과 같은 사람들을 계속 뽑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해서 여러분과 생각을 공유하는 겁니다. 아, 이제는 정말 그래 속지 말자. 예. 이게 제가 계속 말하면서도 저도 뭐 조금 젊은 한동훈 쪽으로 가려는 제 손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 예. 청렴 결백,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보자. 그렇게 해서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못다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못다한 건 맞는 방향이었거든요. 그런 걸 한번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비록 내가 원하지 않았던 조기 대선이 열리지만 2달 후에 6월 3일 제 생일이더라고요. 근데 열리지만 그때 진짜 한번 내가 생각을 많이 해서 휩쓸리지 말고 한번 제대로 찍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내가 고민해서 다시는 또다시 이렇게 여야를 떠난 대통령이 이렇게 또 탄핵을 당한 이런 꼴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한번 뽑아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리 없고 또 털릴 거 없는 그런 사람으로 가야겠다. 나이는 생각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말씀하신 대로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데도 지금 못했던 뭐 김복형 뭐 그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좀 실망했어요. 이번에 같이 휩쓸려서 정영식 때문에 같이 휩쓸려서 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8대0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도 숨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뭐 정영식이 하자 그래서 간 것 뿐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소신이 있잖아요.
그럼 7대1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8대0 만장일치로 돼버렸지 않습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어쨌든 저 뭐 댓글에 달아주시는 분들 대부분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댓글에 보면은 예, 청년 결백으로 가야 된다 이번 선거는. 예.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그렇게 논리는 사람도 있어요. 야, 청년 결백이 뭐가 중요하냐? 이재명처럼 능력 있고 능력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다 덮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또 자기가 들이대면은 그게 덮고 갈 텐데, 만약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 뭐 이준석이라든가 이재명이 돼보십시오. 그 비리가 더 많은데 그러면 그거 자기들은 덮고 갈라 그러겠죠. 근데 만약에 김문수 장관이 돼보십시오. 또 다시 비리를 파헤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분은. 예? 그 재산이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당의 그런 어떤 보면은 누구 있잖아요. 뭐 친일파 자손도 있지 않습니까? 친일파 자손. 여당 중진 중에.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김문수 장관은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세요. 독립운동 집안 자체가 거기에 있는 가문이고, 독립운동을 하셔가지고 생각해보세요. 독립운동 하셨으면은 만석군 집안이 옛날에 쳤을 때 그런 집안이에요. 뼈대 있는 집안이었는데, 그거 하다가 지금 쫄딱 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그런 집안이 몰락했다잖아요. 한마디로 나라 일을 하다가.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좀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펼치는 정치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 그래서 어저께 진짜 이제 다시 희망이 좀 생겼습니다. 아니, 그럼 누구를 뽑아야 되는 건가 하다가, 예, 보통 무슨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철새 같았어요. 이리 가리 저리 가야 되나 했었는데, 지금은 구독자님들께서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저랑 뭐 대화를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 병선아, 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원한 건 이거다. 이 방향이다.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실히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 저보다 진짜 똑똑하시더라고요. 이 국민들은.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가 뭐 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가 문제냐? 청년 결백이다. 예. 핵심은 뭐, 그러면은 너 능력 없는데 청년 결백하면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오히려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건 청년 결백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을 봤을 때 충분히 잘해내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가 못다한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손색이 없겠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제 2달 남았는데 열심히 일하시고 또 정치 돌아가는 거 계속 열심히 보시면서 정말 2달 후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서 뽑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정말, 그리고 예, 고민 해보시고 그렇게 찍어야지, 그냥 생각 없이 우르르 몰려가고 찍다가는 또다시 문재인, 이재명 그런 사람들이 득세할 세상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조종당하는 세상이 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 이렇게 충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시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